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물가 시대에 결혼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 스드메플레이션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요즘에 가성비 웨딩이 유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결혼 준비 비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예. 이러니까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스드메플레이션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의 앞글자를 딴 스드메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젊은 층 사이에서는 드레스 한 벌을 비싸게 빌리기보다는 차라리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사서 소장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예.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올해 2, 3분기 한국의 웨딩드레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고 웨딩 베일이나 부케 같은 장식품 판매량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대는 최소 4만 원대부터 있었는데요. 보통 6만 원대 제품을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는 중고 플랫폼을 통해서 되판다고 하는데요. 네.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순환 소비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네, 웨딩 업계에 부르는 게 값인 깜깜이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부터는 업체가 스드메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공개 정보 의무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결혼 준비할 때 스드메 패키지 계약을 저렴한 가격에 했는데 나중에 드레스 변경 비용이다, 사진 원본 구입 때는 추가금이 더 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계약서에 적힌 돈보다 2배로 더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웨딩 업체들은 계약서나 홈페이지에 서비스별 세부 요금과 환불 위약금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네. 이걸 기준으로 결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업체들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가격 정보 누락에 관여하는 개인에게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계약서에 없는 항목이 추가됐다면 공정위에 신고 후 피해 구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웨딩 업계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헬스장 등의 업종에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정말 집중이 확 되는데 차익이 30억, 어떤 얘기입니까? 30억 원. 정말 이게 들어도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나요? 네. 이게 서울 서초구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정부의 101호 대책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서울 규제지역 분양단지라서 청약 결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1억, 84제곱미터가 27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101호 대책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5억 원을 초과한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이 2억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16억에서 2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청약자만 참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1순위 청약가구 230가구 모집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평균 2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최대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인근의 반포동 84제곱미터가 거의 50억 원 가까이의 거래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큰 시세 차익 기대에 현금 부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동산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1015 부동산 대책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 9월에 30대가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아파트 산 사람 중에서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 중 30대 비중은 36.7%로 10명 중에 4명에 달했는데요.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이 아니면 더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30대들의 이른바 패닉 바잉 또는 영끌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직장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전세를 낀 갭 투자가 가능했던 강서구, 관악구, 성동구, 은평, 영등포, 서대문 등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30대 매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수능 이야기입니다. 네. 벌써 내일이 2026학년도 수능일인데 수험생들 사이에서 중고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특히 인기 있는 준비물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능 샤프를 중고 거래로 미리 사려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수능 시험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샤프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수험생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고자 시험 전에 해당 샤프를 미리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판매자는 이 수능 샤프를 쓰고 나 명문대에 합격했다 이러면서 이른바 염원 소비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밖에도 보온 도시락이나 수능 시계 같은 시험 관련 준비물 검색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수능 시계의 경우에는 전자식 화면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형만 허용이 되다 보니까 관련 제품을 찾는 수험생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 참 떨릴 텐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캠핑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캠핑에 사용하는 연료 제품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캠핑에 주로 사용되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오늘 내놨는데요. 고형 에탄올과 성형숫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돼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조사 결과 시험 대상 고형 에탄올 연료 8개 중 5개 제품이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메탄올은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시신경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면 관련법에 따라 유해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일부 성형수 제품의 경우에는 유해 원소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비소의 경우에는 국제암연구소 분류 기준 1급 발암물질로 이 구토, 설사,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캠핑족 분들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